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압록강 철교입니다. 압록강 철교는 압록강을 가로질러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개폐식 철교입니다. 철교의 길이는 944.2m, 교각은 총 12개로 철교에는 차도와 선로가 나란히 깔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압록강 철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압록강 철교. 우리나라 분들도 중국 단동을 방문하시면 꼭 들려보는 곳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많이들 방문하시잖아요. 네,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이곳이 이제 신의주를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뷰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고요. 중국에서도 중국 전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이런 때 또 휴가철에는 북새통을 이룰 정도고요. 특히 우리 이제 실향민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을 연구하는 분들, 단순히 관광으로 가는 분들도 단둥 지역에 가면 꼭 이제 들리게 되는 지역. 평안북도 신의주하고 중국 랴오닝성의 이제 단둥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요. 압록강으로 마주하고 있고 지금 길이가 이제 944m라 그랬는데 보면은 과거에 있던 1911년에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다리는 정말 그 철교, 아주 탄탄한 철교인데 6.25 전쟁 때 미국이 정확히 그 강의 가운데 지점, 그러니까 북중 경계 지점을 폭격을 해가지고 칼로 자른 듯이 잘려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압록강 단교, 잘려나간 교량이다 이래서 거기를 중국이 이제 관광지로 조성해 놨고요. 다른 한쪽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북중 우이교 이래가지고 북중 간의 어떤 교류의 상징 같은, 그래서 그쪽으로 열차도 지나가고 일반 차량도 오고 사람들도 건너 다닐 수 있는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북중 간의 교역이라든가 교류, 또 북한 신의주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에는 가장 좀 좋은 장소입니다. 다리 교량 길이가 944m. 네. 우리 한강보다 좀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북중 간에 이제 여기가 압록강 하구죠. 신의주 쪽이니까 네. 사실 거의 하구, 이제 조금 더 가면 위화도 바다 이쪽이 나오는 정도인데도 폭이 1km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량은 엄청나게 많고 웅장한 강인 걸로 보이는데 강폭은 그렇게 넓지가 않고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교량하면은 이제 양쪽에서 길이 이렇게 좀 한참 가면서 다리로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바로 이제 그 벼랑 또 저쪽도 거의 이렇게 돼가지고 900m 남짓한 그 길을 바로 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짧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재래식 철교가 폭격 당시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직접 보셨나요? 네, 저는 그 철교의 위로 이제 열차를 타고 중국으로 가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 유학생 시절 때 단동에 여행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관광 포인트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럼 그 직접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철교 위를 지나갈 때는 중국으로 가는구나라는 그런 설레는 마음 때문에 사실 아무런 생각도 안 들었었고요. 네. 단동으로 이제 여행을 갔을 때는 뭔가 이게 언제든지 갈 수는 있지만 또 그렇게 쉽게 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마음대로 드나들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흡사 임진강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북한에서 압록강 철교하면은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한솔 씨, 압록강 철교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압록강 다리 이 철교는요, 그러니까 인식이 보통 중국 간의 무역을 하는 다리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서 중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사사 여행자라고 해서 중국에 먼 친척이 있거나 또 중국 쪽에서 북한에 먼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오가면서 친척 방문을 핑계로 이제 장사를 하러 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신의주 쪽, 압록강 철교 쪽을 많이 오다 보니까 압록강 철교하면 정말 중국에서 이제 장사를 많이 하는 것, 무역이 많이 진행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폭격이 돼서 이런 거는 이제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고, 일반적인 주민들의 인식은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다리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압록강 철교하면요, 최근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북중무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역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물량이 오고 가고 있나요? 북중 간의 교역 루트가 여러 군데 있죠. 뭐 동북 지역에는 그 북한의 남양하고 네. 중국의 이제 투먼시를 연결하는 루트도 있고 또 북한의 뭐 해산도 대표적인 변경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이 압록강 철교, 압록강교를 이용한 북중 간의 교역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게 이곳을 통해서 이제 국제 열차나 화물 열차 이런 것들이 드나들고 단둥이랑 그 신의주 자체가 예. 워낙 뭐 큰 도시들이 지금 맞닿아 있는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의주라는 게 결국은 대륙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어떤 관문 도시 역할을 합니다. 북중 간의 교역이 특히 이 중에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교역이 거의 90% 이상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해 코로나라든가 또 대북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사실 교역량이 한 95% 줄었다 그래요. 95% 줄었다 그러면 나머지 5% 가지고 정말 겨우 뭐 연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교역액이 뭐 5억 불 정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 돈으로 뭐 한 5천억 남짓한 그 교역이라는 게 국가 체제 간의 교역이다 이러면은 정말 뭐 최저일 수 있고요. 이거는 2017년에 유엔 안보리 제재, 뭐 석탄이나 광물 이런 일반 물자까지 자원까지도 다 틀어막는 제재의 여파에다가 무엇보다도 북한 스스로 코로나, 중국으로부터의 코로나 유입 이런 것들을 우려해 가지고 셀프 제재, 자기네들이 이제 모든 육해 공로를 다 막아버린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파는 중국산 제품들 거의 뭐 이것 통해서 유통된다고 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서 중국 제품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중국 제품뿐만이 아니라 베이징에서 팔고 있는 다양한 뭐 브랜드의 외국 제품들도 다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평양 기준으로 목요일과 일요일 저녁 7시 반에 베이징 평양행 국제열차가 이제 평양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일반인들은 그 시간대에는 평양 역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제열차다 보니까 뭐 빈격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중국과의 그 대중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흔한 말로 7시 반에 기차역을 가면은 평양시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북중 무역자들 다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무역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오는 지역이 몇 개 있어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그게 이제 함경북도, 양강도, 삼장, 그리고 함경북도는 칠성 세간이라고 해서 다리를 이제 다 사람들이 걸어 들어오는데 요 지역은 대부분 뭐 중고차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신의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게 별의별 없는 거 없이 뭐 가전제품이니 뭐니 이쪽을 통해서 제일 많이 대량적으로 이제 그 수출이 되고 수입되고 이런 곳이라고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